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직쇼. 앞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지, 코스피 향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실적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미국 시장 전체, 흘러내리던 미국 시장 전체를 다시 끌어올리는 매직쇼를 했어요. 자, 이것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하반기 전체에, 즉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하반기 전체 코스피 시장에 지대한 방향을 제시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살펴보는 국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2주간, 지난 한 달 전에 시장의 급등급락, 즉 금리 문제, 그리고 오늘 새벽 5시에 발표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잠정 실적이죠. 자, 발표되자마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다음과 같은 큰 변화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는데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18% 폭등해서 189달러. 물론 이게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1237달러의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를 마쳤고, 이제 미국장 개장 전에 1200달러 전후에서 시작할 걸로 보여집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덕분에 퀄컴이라든가 샌디스크,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등 저장장치 하드웨어 장비 업체들도 10% 전후씩 폭등하면서 하락하던 흐름에서 대반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실적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 2026년도 발표한 실적 발표의 결과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좀 발표가 나왔어요. 예상했던 것은 356억 달러의 매출액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발표를 했을 때는 경이적인 실적 414억 6천만 달러, 즉 415억 달러 가까이. 주당 순이익도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25% 높게 발표돼서 25달러 11센트. 원래 예상은 주당 순이익이 한국 돈으로 환율 1,500원 곱하면 3만 원 정도 되는 20.49달러였습니다. 근데 막상 발표가 되니까 이거보다 25% 정도 높은 5달러 높은 25달러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경이적인 실적이냐? 총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출액 414억 달러, 그 다음에 영업이익 330억 달러, 333억 달러, 주당 순이익 25달러. 혹시 여러분들께서 실적 발표한 거를 보면 3분기라고 나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3분기인 7월, 8월, 9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은 어느 시점에 회사가 설립됐느냐, 그 시점부터 1분기, 2분기, 3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번 연도 한국 시간으로 3월달, 4월달, 5월달 실적이 3분기 실적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2분기에 근접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한국어로 환산하면 2분기라고 말하지만 3월, 4월, 5월치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잠정 실적을 발표했어요. 자, 그런데 그 실적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하고 잠깐 살펴봤던 실적 내용이죠. 414억 달러를 한국 돈으로 1,500원 계산하면 대략 57조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333억 달러니까 46조 원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80%예요. 즉 100만 원을 매출하면 80만 원이 돈이 남는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세금 내기 전. 자, 그리고 순이익은 39조 원입니다. 282억 달러. 순이익률이 68%입니다. 놀라운 거는 영업이익률이 80%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마 전 세계 제조업체 역사상 현재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로 판단됩니다. 자, 우리나라 하이닉스는요, 어느 정도 실적이 지금 2분기에 예상되느냐? 미국은 3분기지만 사실 우리나라 이제 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이 7월 말에 발표됩니다. 매출액은 89조 원, 대략 한 90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뭐 92조까지도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80조냐 뭐 70조냐였는데 지금 90조까지 예상됩니다.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596억 달러.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14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훨씬 좀 높죠. 사실은 50% 가까이. 영업이익은 70조에서 72조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뉴스에 보면 한 62조라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70조 원에서 70조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7조 원, 즉 10%를 어떻게 해요? 직원들의 성과 보수로 빼놔요. 그래서 성과 보수를 빼기 전에 실적은 영업이익은 대략 한 72조, 많게는 75조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0% 빼면 지난 1분기 때도 그렇게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률이 62조 정도 예상된다는 것이 지금 보편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33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50조 가까이. 우리나라는 70조로 계산했을 때 471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이 한 40% 높게 나오죠. 미국은 영업이익률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0%예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매출액이 90조 원에 영업이익률이 70조 정도 나온다면 77.5%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매출액이 한 94조 원에 영업이익률이 한 78조 정도까지 나오게 된다면 한국도 80% 나오겠죠. 우리나라도 80% 가까이 육박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성과보수 빼면 이제 70% 떨어지만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맞겠죠. 10% 정도를. 당기순이익률은 미국은 6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국은 373억 달러 정도 예상됩니다. 대략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56조지만 실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한국에. 1분기 때도 그랬죠. 자, 그래서 68%에서 7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50%에서 49% 정도 2분기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놀라운 영업이익률 80%, 순이익률도 거의 70% 육박, 하이닉스도 2분기 예상이 이 정도가 거의 한 75% 이상, 그리고 순이익률도 한 65% 이상 나온다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현재 저는 굉장히 이제 약간 추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왜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월, 4월, 5월이잖아요. 우리나라 2분기는 4월, 5월, 6일입니다. 3월 달에 반도체 가격이 올랐지만 4월 달에 또 3월 달 대비 또 50%가 또 올랐어요. 4월에. 그러면 한국은 4, 5, 6이니까 좀 더 높은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에 걸려서 18% 폭등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저 정도 실적은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들 다들 예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거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지점이 참 놀라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이번 2분기 잠정 실적 발표해 가면서 그 다음 분기 나는 어떻게 예상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이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분기니까 3, 4, 5월이 3분기였다면 6, 7, 8이 4분기겠죠. 4분기 예상 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입장. 한국으로 따지면 3분기죠. 원래는 432억 정도를 예상했었어요. 달러를. 근데 지금은 500억 달러 전후로 예상됩니다. 50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75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하이닉스를 따라잡고 있다. 주당 순이익도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번 예상이 20달러였는데 지금 25달러까지 발표 나왔지 이번에. 자, 그런데 원래 4분기 정도에 달성할 거를 지금 3분기 때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30달러에서 32달러 예상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번 연도 평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연간 평균 분기 실적은 30달러. 그래서 115달러에서 120달러가 연간 EPS로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다음 분기에 500억 달러 매출액이 돌파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여기도 20%씩 또 성장하는 거죠, 순이익이. 그렇다고 본다면 계속 75%에서 80%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점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이렇게 18%씩 폭등하고, 사실 미국 주식시장이 어제 정규장에서는 마이너스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의 거래에서 사실 다 끄집어 올린 거예요. 아시아 시장 전체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하반기에 한국 주식시장을 예상을 해본다면 저희가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현재 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과거 퍼입니다.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 순서를 제가 1등 엔비디아부터 순서를 매겨봤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번째예요. 물론 여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게 된다면 요 자리 들어가겠죠. 메타 플랫폼과 브로드컴 사이.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 내에서 상장된 회사 중에 12번째인데요. 1조 1820억 달러. 근데 퍼가 몇이냐? 과거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23.73입니다. 23.73. 지난 분기까지의 기준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 분기 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1199달러. 아까 시간의 거래에서 한 1200달러 기준으로 잡고요. 그리고 1분기까지 했을 때 한 45달러까지 벌었다고 보고, 연간 기준으로. 자, 그런데 이번 연도는 대략적 그랬을 때 퍼가 26이 나와요. 26.59. 즉 벌어들인 돈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에서 거래가 되느냐. 이걸 주당 순이익 EPS라고 그러죠. 몇 배 거래가 되고 있느냐. 26배 거래된다는 거죠. 과거의 실적으로 봤을 때. 오늘 발표된 실적으로 환산하면 대략 연간 115달러 정도에서 120달러까지 벌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아까 1199달러, 시간의 거래에서 120달러 정도, 1120달러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면 퍼가 대략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여집니다. 가격은 1200달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순이익은 한 120달러 전후. 그러면 퍼가 벌어들이는 돈 대비 10배 정도가 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퍼가 10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이닉스 퍼는 어느 정도 될까요? 즉 돈을 많이 벌어들일수록 퍼는 다시 낮아지는 거겠죠. 주가는 올라가더라도. 하이닉스 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면 하이닉스는 현재 퍼가 대략 28.3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9에서 거래되고 있죠. 이게 지난 분기까지 수익으로 계산한 겁니다. 물론 하이닉스도 이제 30만 원을 벌어요. 이번 연도 예상. 그럼 300만 원이 되면 퍼가 10에 도달되겠죠.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하이닉스의 퍼가 현재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으로 계산했을 때 하이닉스 300만 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200달러 기준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그러면 퍼가 낮아졌으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퍼 28 혹은 23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왜 그러느냐? 엔비디아도 현재 퍼가 30.48이에요. 시가총액이 4조 8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7천조 원 정도 됩니다. 7,500조 원 가까이. 우리나라 시가총액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죠. 사실 종목 하나가. 자, 그렇다고 본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보다 시장 독점력이 높으냐? 그렇지 않잖아요.
엔비디아가 잘 팔려야, GPU가 잘 팔려야 H200이 거기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HBM, 하이닉스 껴서 파는 거, 세트로 묶어서 파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보다 퍼가 더 높아질 수 있느냐? 그건 조금 어렵다고 봐요. 실적은 좋을 수는 있더라도 어쨌든 갑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갑이 엔비디아고 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따라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퍼가 30을 넘기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엔비디아도 지금 실적이 기존 분기 반영한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도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면 퍼가 한 20 아래로 떨어지겠죠. 여기는 10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얘가 15 정도까지가 맥스 정도? 그럼 주가 영향력이 한 $1,800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는 450만 원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500만 원까지도 나오는 거고. 자,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100배 이상 올라간 종목. 지난 10년간. 물론 하이닉스는 지난 20년간, 25년간 1000배 상승했습니다. 1000배 이상. 왜냐하면 2,500원짜리 주식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2002년도에. 자, 그래서 봤더니 지난 30년간 이렇게 수익 이익 성장률이 급성장했을 때 주가가 상승한 예시가 있었느냐. 기술주 중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엔비디아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010년도 초반까지 단순 그래픽 GPU 카드로서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5%였어요. 비트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2023년부터 해서 AI가 붐이 일어나고 그래가면서 순이익률이 엔비디아도 70%까지 순간 치솟았습니다. 평균 60%에서 55%.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70%까지 처음 치솟았어요. 엔비디아도.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랬을 때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10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엔비디아도. 그럼 하이닉스는 어떻을까요? 하이닉스는 정확히 2026년도 중순경에 주가가 25,000원이었습니다. 네,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네, 하이닉스의 제가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2016년도 5월 달에 여기 화면 보이시죠? 네. 2016 조금 화면을 한번 제가 더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날짜가 보여야 되니까. 2016년도 5월 달에 하이닉스 주가가 25,000원대였습니다. 지금은 얼마예요? 290만 원. 그러니까 정확히 10년 동안 하이닉스 주가는 그냥 3만 원 계산하고 26,000원이지만 다 살 수 있는 구간 27,000원부터 3만 원 사이 샀다고 보고 1년간 지금은 291만 7,000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 본다면 정확히 100배가 올랐습니다. 10년간.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가가 얼만큼 올라갔냐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100원 올라갈 수도 있죠. 2,400원부터 계산하면 20년간. 그거보다는 현재 벌어들이는 돈 대비 그리고 퍼센트 대비 양만 큰 게 아니라 이제 질적인 요인 그거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즉 퍼가 중요하다. EPS가 중요하지 않나? 퍼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순이익 대비 내가 얼마 벌어들이냐 주당 EPS가. 자, 그렇다고 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재 수준에서 최대 50%까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문제는 뭐냐? 자체적으로 보면 있어 보이는데 상대평가, 주식은 어차피 상대평가잖아요. 과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하이닉스의 이 퍼가 엔비디아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느냐? 그래 봤을 때는 그렇게 되기는 좀 버거워 보입니다. 물론 343이라는 그리고 63이라는
브로드컴은 63배, 엔비디아보다 2배 높죠. 테슬라는 343배, 10배 높아요, 엔비디아보다. 자, 그런데 시가총액이 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들은 플랫폼 기업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브로드컴은 아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점적 플랫폼 자율주행에 있어서 제조업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사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하이닉스는 독점적 플랫폼이 없어요. 독점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엔비디아처럼 독점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에 끼어들어가서 파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일시적으로 HBM이라는 것이 워낙 강하지만, 자, 따라서 그렇다고 봤을 때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어쩌면 지금이 상투냐 아니냐의 뜨거운 논쟁. 그러면 하반기에 국내 주식시장은 9,000포인트를 기점으로 우위로 올라왔을 때 10,000포인트에서 두들겨 맞을 가능성. 그리고 다시 또 8,000에서 7,500 사이 내려갔을 때 다시 또 거기에서는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또 치고 올라오는 가능성. 그 사이에 끼어있는 박스권 9,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우위로 10%, 아래로 10%, 즉 우위로 1,000포인트, 아래로 1,000포인트, 많게는 우위로 1,500포인트, 아래로 1,500포인트 껴있는 형태의 움직임 속에서 계속 당분간 주가가 중장기 박스권, 하반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저 모멘텀 주도주 클럽과 저희 박한샘의 세력킹 문자 서비스 반에서는 하반기에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최종 종목별 총정리 밸류체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7월 1일 이후에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요 5개월간 문자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5개월간 총 비용이 얼마냐? 강의 포함 66만 원입니다. 02-3457-9013 선착순 50명 기준으로 먼저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선착순 50명이 마감이 되면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개월 동안 총 문자 안내 받는 비용이 66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1만 원, 12만 원꼴 정도에서 이 정도 되겠네요. 02-3457-9013. 자, 그런데 문자 서비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처럼 지금 요즘 사람들이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주식이 아니냐, 혹은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하이닉스 최대 주주인 SK스퀘어 아니면 주식 아니냐, 아니면 삼성전자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 아니면 주식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모든 종목이 최근에 고점에서부터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기아, 이런 대형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고점에서 두들겨 맞았어요. 특히 현대자동차 78만 원이었다가 지금 50만 원, 30% 넘게 하락했네요. LG전자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지컬 AI 쪽도 젠스랑 왔다 간 뒤로 43만 8천 원에서 지금 20만 원, 마이너스 60% 났네. 자, 이렇게 고점 대비 종목들이 대부분 최근 들어서 다 주저앉는 상황에서 어떻게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가느냐? 시가총액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하죠. 그 종목들 중심이 대한민국 시가총액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7,500조 원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000조 원이 넘어요. 그리고 SK스퀘어와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물산,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요 주주들,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 회사들을 합치면 5,000조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다 주저앉아도 시장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자,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 여러분들은 결국은 반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하이닉스 실적, 삼성전자 실적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라든가 그리고 인텔이라든가 이런 미국 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나라와 연결해서 그걸 계산하지 못하면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왜 이 박스권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9,000포인트 이상에서부터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만에 이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하이닉스 중심으로 시장이 왜 계속 흘러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그래야 아까 이 정도 결정이 되는구나. 자, 그래야 다른 종목들, 자동차 주식을 갖고 있든 은행주를 갖고 있든 이 쏠림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런 종목만 가느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얘가 올라갈 때 다른 종목 못 가고 블랙홀처럼 얘가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 나오네. 얘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도주가 새로운 어떤 시장 전체를 압도하는, 지금 시가총액 저 두 종목이 4,000조잖아요. 7,500조는 한국 시장에서. 그러면 시가총액 전체 앞으로 주변 종목까지 합치면 5,000조이기 때문에 65%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 어렵다고 봅니다. 이 시장은 그래서 앞으로 9,500에서 8,000 사이에 계속 박스권 장세, 만을 한번 찍을 수도 있지만 하반기에는 그 박스권 장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부분, 반도체 시장을 이해하고 그것을 문자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결정하는 그런 순환 구조로 가셔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7월 1일 수요일부터 방송 강의로 시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번에 반도체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벌린 매직쇼, 코스피의 하반기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집중적으로 실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